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학 박사 황성호입니다. 체지방을 빨리 줄이려면 당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당질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하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케톤식인데요, 당질 대신에 지방에서 나오는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케톤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식사요법 중에서 체지방을 가장 빨리 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밥이나 면을 아예 안 먹고 일정 기간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셔야 실천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점심때 동료들과 식당을 간다든지 친구들과 모임이 잦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건이 가능해서 케톤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과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케톤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질을 일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곡물, 과일, 설탕 이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먹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당질 식단을 설명드렸다고 하면 케톤식은 일종의 무당질 식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부나 100% 콩두유의 경우 저당질 다이어트 때는 먹어도 되는 식품이었는데요, 케톤식을 하는데도 케톤 수치가 잘 오르지 않는 분들은 초기에 두부나 두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섭취하면 좋은 식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야채입니다. 케톤식 때는 산성식품을 특히 많이 먹게 되니까 알칼리 식품인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야채면서 유산균도 많고 소금도 들어있어 케톤식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케톤식을 하는 중간에 기운이 없어 하는 분들은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지방은 에너지로 사용되는 지방이 있고 몸의 구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구조지방이 있어요. 대부분이 에너지 지방은 잘 챙겨 드시는데 구조지방의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식을 장기간 하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달걀의 노른자에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모든 종류의 구조지방이 들어있어 매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를 위해서 초목 치즈도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을 매일 사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럴 때 치즈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에너지를 내는 지방으로서 버터나 MCT 오일 중에 취사 선택해서 적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천연 오메가3 섭취 목적으로 들기름을 드시고요, 호박씨 기름은 양질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인데 특히 생식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탈모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은 영양제로 대신하세요. 매일 이처럼 필수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케톤식을 하면서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지의 구체적인 용량과 재료 구입처를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필수 섭취 음식 외에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당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야채, 해조류, 버섯, 각종 고기나 생선, 해산물, 견과류를 드실 수 있고 단맛이 없는 일부 과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필수 섭취 음식과 조리할 때 사용할 식용유와 소스,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식재료를 미리 구입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방탄커피는 케톤식 할 때 쓰기 좋은 편리한 도구인데요,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바쁠 때는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제품을 몇 개만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배합해서 흔들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지방이 연소할 때 나오는 케톤이 잘 생성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케톤 측정기도 구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케톤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잘못된 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서 빨리 준비를 해서 케톤식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케톤식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삼겹살을 2, 3인분을 막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 저는 드시라고 합니다. 그럼 기분 좋아라 하시는데 막상 먹어보면 그렇게 잘 안 먹혀요. 처음 몇 번은 그렇게 먹다가도 점차 양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당질을 먹지 않으면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슐린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과식이나 폭식증으로 이어지지요. 케톤식에서는 당질을 극도로 절제하기 때문에 인슐린 작용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렙틴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포만감을 정상적으로 느끼게 되므로 과잉 섭취의 위험성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케톤식을 할 때 오케이 이 기회에 한번 많이 먹어보자 라고 달려들어도 막상 먹으려고 하면 많이 안 먹게 돼요. 그래도 배가 별로 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적당한 만큼 통제를 잘 해주죠.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데 막상 해보면 압니다. 처음에 몇 차례 과식을 하다가 점차 시들해지면서 차츰 정상량을 먹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필수 섭취 음식을 잘 챙겨서 드실 경우 케톤식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불편함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간혹 드물게 이런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아직 불분명한데 흰 쌀밥을 조금 드시면 발진은 사라집니다. 이후에 다시 케톤식을 할 때 괜찮은 경우가 있고요. 다시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발진이 나타난다면 케톤식이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긁지만 않으면 흉터가 남거나 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위를 심하게 타거나 탈모, 심한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영양의 부족, 소금 섭취의 부족, 갑상선 기능의 저하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알려드린 필수 재료 섭취를 잘 하셨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케톤식을 중단하고 주치의의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케톤식에서 먹는 영양분이 주로 이런 것들인데요. 체중 감량의 속도는 에너지 지방의 섭취량에 따라 주로 결정됩니다. 버터나 MCT 오일을 말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들은 하루 기준량을 가지고 배고프면 늘리고 배부르면 줄여야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일일량을 꽉꽉 채워 드시면 살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케톤식을 하면서 살이 빠지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삼시세끼 착실하게 챙겨 먹고 간식에 야식까지 먹는다면 당연히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가 고프면 먹는다 이런 원칙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2끼 정도의 식사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케톤식 초기에는 지방 섭취를 어느 정도 해야 배고픔을 참을 수 있지만 케톤 형성이 충분해진 이후에는 체내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로 쓰고 인슐린 레벨도 충분히 낮아지기 때문에 공복감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에너지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면 빠른 속도로 복부 지방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케톤 생성이 잘 될 경우 케톤 측정기에서 수치가 적어도 0.5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당질이 없어도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적혈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요. 적혈구의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은 단백질, 지방만 먹어도 간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질을 아무리 안 먹으려 해도 일상에서 먹는 반찬이나 고추장 등의 장류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당질을 완전히 안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래저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탄수화물이 부족해질 염려는 놓으셔도 됩니다. 케톤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꽤 많은 책과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근래에 발간되는 자료는 대체로 콜레스테롤의 위험성보다는 좋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이전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세포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으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또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 담즙산의 재료가 되고 뇌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아도 간에서 저절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필요 없고 위험한 물질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리가 없겠지요. 흔히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조직에서 이용하라고 콜레스테롤을 그쪽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역할을 마친 콜레스테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하나는 택배기사, 하나는 수거기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수거기사가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할 일을 다 끝낸 콜레스테롤을 택배기사가 온몸 여기저기를 데리고 돌아다니면 콜레스테롤이 점차 상하게 됩니다. 상한 음식처럼 말이죠. 이것을 산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양균형이 잘 갖춰진 케톤식에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의사들 간에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우측 상단에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해왔고 포화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갑자기 지방을 잘 먹으라니 건강이 걱정될 수 있잖아요. 케톤식이 신장 건강에 좋지 않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회원수 수십만 명의 키토 카페를 둘러봐도 케톤식을 하고 나서 건강을 크게 해쳤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케톤 식단은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진 식단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간질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단인데요.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 간질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환자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임상을 해보면 냉성 체질의 경우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극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고요. 간혹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대체로는 컨디션이 좋아지고 뱃살도 줄어들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케톤식을 실천할 여건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과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재료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빠르게 줄어드는 뱃살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과 공유하셔서 한 달간 함께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